안녕하세요, 박민수 원장입니다. 항상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다소 무거운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바로 혈관의 암살자, 혈전의 전조 증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혈관 관련해서 다소 애매모호한 증상이나 좀 불편한 증상이 있으면 혹시 혈전이 아닐까 되게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혈전하고 우리가 또 구별해야 되는 게 동맥경화입니다. 동맥경화는 혈관 안에 여러 가지 불순물, 특히 이제 콜레스테롤이 이제 쌓이면서 혈관이 전체적으로 이제 좁아지고 딱딱해진 것을 이제 우리가 동맥경화증이라고 그러죠. 혈액이 잘 안 흐르고 나중에 문제가 되면 막히기가 쉽습니다. 동맥경화는 서서히 진행하면서 혈관이 이제 폐색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이죠. 근데 혈전은 말 그대로 피떡, 피와 여러 가지 불순물이 생겨서 불균일하게 덩어리를 이룬 것을 말합니다. 자, 덩어리를 이루었기 때문에 나중에 떨어져 나갔을 때는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자, 혈전이 생기는 이유는 첫 번째, 혈액이 느리게 흐를 때 생깁니다. 자, 뭉치기가 쉽죠. 느리게 흐르니까. 느리게 흐른다는 것은 혈액이 그만큼 진득하다, 즉 혈액에 불순물이 많다는 거죠. 두 번째, 혈압이 높아지고 당뇨와 고지혈증 등의 염증 증상으로 인해서 혈관벽이 약해지면 혈전이 더 잘 생깁니다. 혈관 내벽이 터지고 염증이 생기면서 염증성 물질로 이렇게 뭉쳐있는 증상을 이야기하는 거죠. 세 번째, 혈액이 잘 뭉치게 만드는 혈액 응고인자가 활성화되는 특정한 상태에 놓이게 됐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염증이 심하다거나 이제 흡연을 한다든지 수분 부족증이 있을 때 이런 증상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혈전을 단순히 혈관 안을 막고 있는 덩어리로 보는 것은 다소 위험합니다.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염증이죠.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자랄 수도 있고, 자, 이 염증이 생기면 여기에 계속 염증인자들이 달라붙어서 어떻게 보면 스스로 이렇게 자가면역진 반응으로 혈전이 점점 커지면서 또 자란 혈전은 안으로 파고들면서 혈관 내벽을 점점 더 잠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떨어져 나가게 되면 문제가 되겠죠. 떨어져 나가서 동맥을 막게 되었을 때는 심각한 문제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주로 동맥은 장기들의 이제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막게 되면 치명적인 문제가 되겠죠. 그 뇌를 막게 되면 뇌졸중, 심장을 막게 되면 심근경색, 그 다음에 폐를 막게 되면 폐색전증. 특히 이제 혈전 관련해서 가장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폐색전증인데요. 폐는 이제 모든 혈액이 반드시 한 번씩 통해야 되기 때문에 그 좁은 폐 쪽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 폐가 이렇게 괴사가 되면서 아주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고, 이거는 초응급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맥 쪽에 가서 이제 또 막히게 되면, 정맥은 이제 혈액이 빠져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종, 그 다음에 통증의 양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혈전의 증상을 이제 살펴볼까요? 부분적인 증상, 막혔을 때 생기는 증상과 전신적인 증상, 전신에 관련된 증상은 주요 장기가 막히는 증상과 전신이 이로 인해서 염증화되고 부전에 빠지는 그런 증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전자와 후자를 잘 구별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혈전이 생기게 되면 굉장히 피로해집니다. 혈액 공급이 안 되고 특정 부분이 막히게 되고 염증이 우리 몸에 퍼지는 것이니까 굉장히 힘들게 되겠죠. 그리고 해당 부위, 특히 다리 쪽에서 많이 발생한대요. 다리 부위에 발적이 있다든지 염증이 있다든지 통증이 있다든지 하지정맥류 부위가 있다고 한다면 그 부위가 더 부풀어 오른다든지 그런 양상을 일으킬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폐나 심장으로 가게 되면, 특히 폐 쪽에 가게 되면 호흡곤란이 있겠죠. 그리고 폐색전증이 되게 되면 폐의 괴사가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객담을 이제 많이 생성하게 되는데, 대부분 이제 피가 섞인 객담이나 심각한 기침을 일으키게 될 수 있습니다. 머리 쪽으로 가든지 심장이나 폐 쪽에 가게 되면 이 부분 자체 혈액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지럽거나 이제 실신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폐나 심장 쪽에는 가슴 통증, 그러니까 숨을 들이마셨을 때 그 가슴에 통증이 생기는 증상을 일으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폐색전증 같은 경우는 우리 폐하고 심장이 연결되어 있죠. 이 부분이 막혀서 정확하게 산소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심장박동이 굉장히 빨라질 수 있는 경향을 보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폐 쪽에 자극을 계속하게 되니까 유지할 수 없는 기침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증상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열이 나거나 식은땀이 흐르게 되는데요. 자, 이거는 혈액 응고인자가 소모되는 폐혈전과 비슷한 양상을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드리는 전신적인 증상에다가 열과 식은땀이 난다면 우리 폐혈증을 조금 의심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해당 부위, 자, 혈전이 이제 처음에 생겨서 그 부분에 문제를 일으키는 부위가 있다고 한다면, 특히 이제 다리 부위라든지 혈전이 생긴 부위에서 굉장히 만졌을 때 압통 같은 것들을 형성할 수 있겠죠. 만졌을 때 아프고 가만히 있어도 이제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부위가 이제 심부정맥, 그래서 다리에 이제 깊은 혈관이 있다고 한다면 이거 자체가 염증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이 부분 자체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해당 피부 부위의 온도가 올라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종아리 통증이 갑자기 급심하게 한쪽에 생겼다. 그리고 그게 잘 없어지지 않는다면 그것도 이제 혈전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양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 색깔도 변색이 될 수가 있겠죠. 제가 말씀드린 증상이 응급적인 사항들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증상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혈전을 의심하게끔 하는 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혈전은 응급이고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의사의 진찰을 신속하게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혈전이 그렇게 흔한 병은 아니고 만약에 이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들을 계속해서 오랫동안 앓고 있고 그런 부분이 조절이 안 되면서 염증적인 체내 어떤 상황이 올라갔을 때 생기는 거니까 미리 지레 짐작해서 너무 큰 걱정을 하는 것은 또 위험한 건강염려증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렇게 증상이 나타나면서 우리 몸에 치명적인 위협을 초래하는 위험한 혈전이 아니고 혈전의 전 단계,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리 쪽에 붓고 아프다, 그 다음에 혈액순환이 좀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다. 자, 그래서 혈전의 전 단계, 혈전의 조짐이 있을 때는 미리 예방을 하고 혈전이 생겨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혈관벽이 손상이 안 돼야 되죠. 혈전이 잘 생기는 사람들 보면 결국에 혈전은 떨어져 나와서 이것이 돌아다니면서 우리 몸속에 폐색 증상을 일으키는 색전으로 변하는 것인데 혈압이 잘 조절되지 않는 경우, 혈압이 지나치게 높은 경우에 혈전이 생길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혈전의 원인이 된다고 하는 혈관벽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혈압을 안정적으로 120에 80 이하로 유지하려는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요. 그러려면 심장 박동수가 굉장히 중요하고 혈관의 수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교감신경계가 지나치게 흥분되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잘 이제 해소하는 습관들을 좀 들이고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가장 좋은 건 운동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긍정적인 생각과 하루에 10번씩 웃는 행동 재구성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감신경계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혈압이 갑자기 올라가는 경우에는 화나 이제 분노와 같은 경우가 있고 이것이 이제 급한 성격, 다혈질 성격하고 이제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느리게 살려고 하고 그 다음에 너무 자기를 옥죄지 않는 조금 관용적인 태도,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혈압을 유지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트륨 섭취를 적정량을 해주는 게 중요하겠죠. WHO 권장량인 5g 이하로 소금 섭취를 할 수 있도록 잘 조정해 주는 게 좋습니다. 싱겁게 먹는 습관, 싱거운 입맛을 잘 유지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혈전은 뭐니 해도 혈액 속에 불순물이 많이 쌓였을 때, 혈액이 염증화되었을 때 발생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혈액을 투명하고 원활하게 잘 흐를 수 있도록 유지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나쁜 콜레스테롤 LDL과 중성지방을 정상 범위 내로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혈액이 너무 점도가 높아지면 안 되기 때문에 하루 2리터의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몸에 있는 불순물들을 잘 빼서 밖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하루 30g 이상의 섬유질을 섭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혈액이 정체되었을 때, 느리게 흐를 때 혈전이 생기기가 쉽다고 그랬죠. 그래서 건강한 땀을 위한 아침, 점심, 저녁 10회, 15 이렇게 심호흡을 통해서 폐와 심장을 이렇게 잘 연결시켜 주는 게 중요합니다. 저 같으면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는 심호흡을 아침, 점심, 저녁마다 시간이 있을 때마다 10회 정도는 해주려고 하고 있고요. 일주일 3회 이상, 한 번 할 때 30분 이상의 땀나거나 숨찬 운동을 해주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혈전은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우리 혈관이 굉장히 고통받고 있고 혈관 속에 어떤 염증적 원인들이 쌓이다가 결국 혈전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오고 있는데 우리가 모를 뿐이고요. 사전에 우리가 충분히 주의하고 예방하고 우리 혈전의 위험 요인이라고 하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그 다음에 운동 부족, 수면 부족, 스트레스를 잘 조절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린 혈전이 생겼을 때, 혈전의 전조 증상이 있을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들을 잘 살펴보시고 혈전을 예방하는 생활 습관을 잘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유쾌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